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세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어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불타는 금요일. 요즘 보면 금요일날 그래도 간혹 이게 불타던데 물 탈 때가 있어 보니까 하여튼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기분이라도 신나고 즐겁고 해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하고 나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지 않습니까? 그래도 항상 금요일이 즐겁다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참 금요일날 열심히 놀았어요. 열심히 놀고, 마시고, 아주 춤추고 놀았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관절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안 좋고, 몸도 안 좋다 보니까 놀 수도 없어. 젊을 때 너무 놀면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적당히 놀아야 돼, 적당히. 적당히 즐기면서, 재미있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은 뭘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무엇을 바꿔야 하나? 사람을 바꾸죠, 사람. 만나는 사람부터 바꿔라고 하네요. 바꾸면은 좀 뭔가 달라지겠나요? 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리를 쫓아가다 보면은 이 화장실로 사람이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꿀벌을 쫓아가게 되면은 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면요, 인생이 더 밝게 보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과 하면은 인생이 더 어두워지겠죠. 더 어두워집니다. 그 세계적인 동기부여 연설가인 그 밥 프록터가 그래요.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 그 5명의 평균이 바로 당신이다. 여러분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는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열정적인 사람과 함께하고 좌절하지 않게 되고, 그죠? 함께하면 좌절하지 않아요. 이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어리석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낙천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소모시키는 사람과는 절대로 시간을 나눠 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삶의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짧습니다. 아주 짧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꼭 명심하셔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또 한번 전달하도록 할게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듣다 보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 임원들이 요즘 주 6일 근무에 들어갔어요. 주 5일이 아니야. 6일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는 부랴부랴 또 다른 공지를 냈습니다. 직원 등 실무자는 절대 주 6일 근무가 아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오로지 임원만 해당되고 그것도 자율적으로 출근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자 보니까 일부 기업의 임원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고 해요. 안 그래도 기업의 별이라던 임원의 위상이 낮아지는 판에 회사가 어려울수록 임원만 닥달한다는 그런 푸념입니다. 그 한 대기업 전문은 이 경영을 책임지는 일원으로서 열심히 일하자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면서도 임원의 보상과 혜택은 계속 줄어들고 자유분방한 MZ세대 그런 직원들은 무작정 내버려둔 채 임원만 압박하는 게 과연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토로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긴 있네요. 일단은 기업의 임원 승진은 하늘의 별 따기겠죠. 기업 분석 전문 그 한국 CXO 연구소 보니까 23년 100대 기업의 직원들의 임원 승진 가능성 분석 결과 국내 100대 기업 일반 그 직원들의 그 임원 명함을 새길 확률은 0.83%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직원의 120명 가량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전국에는 한 명의 임원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죠. 임원 승진의 관문은 시간이 갈수록 좁아지고 지난 2011년
임원 한 명당 직원 수가 105.2명이랍니다. 105.2명. 2021년엔 131.7명으로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지난해 119.8명을 기록하면서 소폭 떨어졌어요. 국내 100대 기업에서 임원 승진 확률이 1%를 넘긴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임원이 되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대기업의 경우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거나 이 승용차를 제공받고요. 출장 갈 때는 비즈니스석을 타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겠죠. 이처럼 기업 임원은 2천만 직장인의 꿈으로 각광받지만은 임시 직원이라는 불안정한 지위로 한순간에 동네 북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임원들의 주 6일 근무가 한 사례인데, 사실상 그 비상경영 체제로 삼성전자가요, 지난해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15조 원 적자라는 성적을 기록했을 때도 하지 않았던 근무 체제라고 하네요. 올해는 1분기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1조 9,100억이라는 그런 영업이익을 내가지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음에도 임원이 주 6일 근무를 시행하는 것은 그만큼 경영이 약간 불확실성이 크다, 그런 판단이겠죠. 요즘 또 임원의 그 급여가 좀 대폭 줄어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추세입니다. 일단 삼성은 지난 3월에 주총을 열었는데 지난해 480억 원이던 이사 보수 총액 한도를 올해는 430억 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장기 성과 보수 한도는 150억에서 100억 원으로 줄였고요. 이렇게 임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 또한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고 삼성그룹은 퇴직 후 임원들 대상으로 그 상근 고문 제도의 혜택을 축소합니다. 삼성은 그동안 회사 기여에 따라서 상근 고문, 비상근 고문, 상담역, 자문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퇴직 임원들한테 각종 혜택을 제공해 왔어요. 사장급, 부사장급 중 기여도가 큰 고위 임원한테는 그 재임 시절에 70%의 수준을 지급하고 개인 사무실하고 비서, 차량, 뭐 회의비 뭐 등등 해가지고 제공을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퇴임 후에 1에서 3년간 주어졌던 상근 고문직 임기를 줄이는 한편 혜택 또한 축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뿐 아니라 SK그룹도 올해 그룹 주요 경영진이 참석하는 토요일 회의를 24년 만에 부활시켰고 그룹의 최고 의사 그 협의기구죠. 그 스펙스 추구 협의회 소속 임원들은 한 달 만에 그 2차례 금요일에 쉴 수 있는 그 유연근무제죠. 그 유연근무제를 반납을 했다고 합니다. LG그룹은 그 이사 보수 한도를 줄였고 롯데와 이마트 등은 임직원한테 회사 돈을 사용한 그런 골프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네요. 이렇게 회사가 임원한테 출근을 압박하거나 급여 반납을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이유는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그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뭐 휴일하고 휴식 시간 관련해서 규정도 없어요. 그 임원은 계약직 직원이라서 회사 눈치를 봐야 하고 그 급여나 복지를 줄여도 뭐 별다르게 반발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참 흥미롭네요. 그래서 이 대기업 임원은요, 원칙적으로 사업 경영이나 업무 그 집행에 관한 위탁 관계를 맺고 실질적으로 업무 대표권 또는 업무 집행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봐서 이제 근로자성이 부인된다. 결국은 대기업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나아가서 임금 체불의 진정,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산업재해 보상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노동관계 법령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죠. 이처럼 임원의 근로자성이 부인되기 때문에 재계 일각에서는 관리자급 직원이 마음에 안 들면 임원으로 승진시킨 뒤 얼마 안 가서 해고하는 그런 꼼수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꼼수까지 쓰야나 참. 하여튼 임원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렇다면 재계에서 왜 임원 위상이 예전 같지 않냐, 그런 평가가 나올까요?
그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기일수록 임원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임원은요, 성과로 말하고 그 대가로 혜택을 누리는데요. 이런 급변하는 시장 흐름에 따른 잦은 조직 개편 때문에 임원의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진단이겠죠. 임원이 목소리를 내려면 실적이 전제돼야 하는데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실적이 과거만 못하니까 임원들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다. 그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또한 그 상시적인 위기 국면에 대한 책임을 그런 임원들한테 지우기 쉬운 구조를 꼽는 이들도 적지 않아요. 한국 대기업 대부분이 오너 경영 체제이기 때문에 이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오너가 아닌 그런 임원이 책임지게 된다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오너 경영 체제에서는 오너들이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닌 전문 경영인을 대리인으로 세워가지고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원의 지위는 더욱 불안정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오너들은 이런 불황기나 경제 안 좋을 때는 책임지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일종의 바지 사장 같은 사람 내세우는 거야. 네가 책임져라. 응? 전문 경영인이라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모든 걸 책임지도록 바가지 씌우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좀 그래요. 이 오너들이 책임지는 거 봤습니까? 얍삽하게 싹 빠지죠. 하여튼 기업이 과거보다 이제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 바뀌다 보니까 이 조직 내 임원 위상이 예전만 못하는 분석도 설득력 있게 들려요. 요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업을 오래 다니지 않는 문화가 확산되다 보니까 조직의 충성도가 또 약해졌어요. 요즘 뭐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일단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제 MG화 됐고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이 수직적인 지시에 대해서 과정을 물어보고 이 결과에 복종하지 않는 경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 이 세상이 바뀌면서 이 구성원의 조직 충성도가 낮아진 것이 임원 위상이 예전보다 떨어진 가장 큰 이유라고 하죠. 요즘 MZ 세대 그 직원의 목소리가 커진 것도 한몫한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MZ 세대가 미디어나 SNS 플랫폼을 통해서 익명으로 회사 내부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상황에서 임원들이 책임질 상황이 더 많이 초래됐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삼성전자가 임원에게 주 6일을 사실상 강요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다 보니까 삼성전자 조직 전반에 업무량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근데 직원하고 동반 출근을 금지했다고는 하나 임원들이 주말 출근에 성과를 내려면 실무 담당 직원의 손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비상국면에서 이 전반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고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는 임원들은 기존에도 업무가 있으면 주말에 일했는데 이를 공식화한 거예요.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중감위 회의에 앞서서 기자를 만나가지고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전 세계를 주도하는 사업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삼성도 위기에 처했다. 그렇게 본다. 사장들이 주말에 출근하는 것을 보니까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피부로 느껴진다고 언급을 해요. 이 근면성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가 장단기 성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고 3, 4년간 원격 유연 근무 등을 확대해온 기업들이 갑자기 방향을 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출근은 군기잡기의 일환일 뿐 장기적으로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직원의 반발만 살 거라고 하는 거죠. 한 대기업 상무가 실적이 좋지 않을 때 기업이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임원 급여나 혜택을 반납시키거나 회의를 포함한 업무 시간을 늘리는 거다. 이 계약직이라는 점에서 임원을 압박하기는 좋지만 근본적으로 위기 해결 방안이 되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조직 분위기에 긍정적인 것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하죠. 전문가들은 임원 압박이 기업 임원 보상이 줄어드는 분위기 속에서 이 젊은 직원의 애사심을 약하게 만들고요. 이 조직 전체가 경직되는 분위기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리더 기피 현상이 되는 거죠. 지금은 근면 성실의 시대가 아니라 창의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주 6일 근무는 젊은 우수 직원 인재들한테 부정적인 관료제 이미지만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어서 보상은 적은데 굳이 승진하고 직책을 맡아서 골치 아픈 책임감으로 고생하기보다는 그냥 속 편하게 내 할 일만 하며 지내자. 이렇게 리더십을 거부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그 MZ 눈치 보기 차원에서 임원을 중시하자는 게 아니라 기업의 리더십을 이어가 나간다는 차원에서 무작정 임원의 근면성을 강조하는 문화는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계열사 직원은 적어도 부장급 등 중간 관리자에게는 주말 근무가 의무처럼 다가올 거다. 주 52시간이 넘지 않으면서 주말 근무를 해야 하는 그런 눈치 싸움, 이것만 더 생길 거라는 겁니다. 또 다른 직원은 임원이 주말에 출근을 해서 일하다 보니까 그 실무 직원에게 연락을 하든 안 하든 업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 첨단 기술 산업계 글로벌 인재들은 이 근무 시간이나 출근 여부가 아니라 이 성과 중심으로 평가받고 이 보상받는 데 익숙해요. 이 삼성의 임원 주 6일제 지침이 기존의 상사나 위계 중심 기업 문화를 강화한다면은 최고급 인재들한테는 삼성이 매력적인 직장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어요. 삼성이 근면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서 비전을 제시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고지가 분명해야 열심히 일해야 할 의욕도 생기는 건데, 이 삼성은 뚜렷한 목표나 비전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지 않고 근면성만 강조하는 듯 보여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임원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임원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근면성보다는 보상을 강조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 대기업의 경우 최고 경영제를 포함해서 임원 보상은 미국에 비해서 기본급 비중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성과급은 대부분 단기 재무 성과에 기반한 현금 성과급인데, 삼성그룹과 LG그룹의 경우에 그 임원 보상에 대한 주식 보상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고, 현대차그룹도 그 전서대상 비정기적인 특별 성과급 지급 시에 약간의 주식을 지급하는 게 전부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참 힘든 것 같네요, 보니까 이리저리. 하여튼 뭐 임원들도 직원인데 무조건 임원들만 닥달한다고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임원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협조하고 서로 이 공유를 해야지, 혼자만 뭐 저렇게 죽으라고 하면 일이 되겠는가요? 하여튼 많은 고민, 많은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요즘 위기는 위기야. 위기는 위기인데 이거를 아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것 같습니다. 삼성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미있는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주식시장 열리면은 또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이야기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